안녕하세요. 저는 오늘 여러분께 한 여성의 용기와 변화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30년 결혼 생활의 무게를 짊어지고 살아온 윤정이라는 여성이 어떻게 자신만의 길을 찾아갔는지 그 감동적인 여정을 함께 따라가 보겠습니다. 글을 보시기 전 여러분의 구독, 좋아요가 저에게 정말 큰 힘이 되며 다음 이야기를 만드는 원동력입니다. 새벽 5시 알람 소리가 울리기도 전에 윤정은 눈을 떴습니다. 65세의 나이에도 몸은 정확한 시간을 기억하고 있었죠. 오늘은 명절이었습니다. 가족들이 모이는 날, 그리고 또다시 혼자 모든 것을 준비해야 하는 날이기도 했어요. 조용히 침대에서 일어난 윤정은 손목에 관절보호대를 감쌌습니다. 몇 년 전부터 시작된 관절염 때문이었죠. 욱신거리는 통증을 참으며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거실에서는 남편 기호의 코 고는 소리가 들려왔어요. 소파에서 잠든 채로 말이죠. 냉장고 문을 열고 오늘 준비할 재료들을 하나씩 꺼내며 윤정은 30년 전 신혼 시절을 떠올렸습니다. 그때도 이랬을까요? 아니면 그때는 남편이 조금이라도 도와줬을까요? 기억이 가물가물했어요. 너무 오래된 일이라서 말이죠. 여보, 잠깐만 도와줄 수 있어요? 윤정이 작은 목소리로 불러봤습니다. 하지만 기호의 코 고는 소리만 더 커질 뿐이었어요. 텔레비전에서 나오는 새벽 광고 소리에 그녀의 목소리는 묻혀 사라졌습니다. 도마 위에서 물을 썰어내리던 윤정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손목의 아픔 때문일까요? 아니면 마음의 아픔 때문일까요? 아마 둘 다였을 겁니다. 하지만 곧 고개를 저으며 다시 칼을 움직였죠. 오늘도 어김없이 반복되는 명절 준비였으니까요. 시간이 흘러 아침 햇살이 부엌 창가로 스며들었습니다. 윤정의 지친 어깨를 따뜻하게 비춰주는 햇살이었지만 그녀의 마음까지 따뜻하게 해주지는 못했어요. 체념과 피로가 깊게 새겨진 얼굴에는 30년간의 세월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며느리가 오기 전까지는 모든 것을 혼자 해야 했어요. 전, 나물, 국, 밥까지. 손목이 아파도, 허리가 아파도, 마음이 아파도 해야 하는 일들이었죠. 왜 이렇게 살고 있을까?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지만 윤정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지금까지 이렇게 살아왔으니까 앞으로도 그래야 한다고 생각했거든요. 시계를 보니 벌써 9시가 다가왔습니다. 곧 가족들이 도착할 시간이었죠. 윤정은 마지막으로 앞치마를 정리하고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어요. 오늘따라 왠지 모르게 마음이 다르게 느껴졌거든요. 마치 무언가 중요한 일이 벌어질 것만 같은 예감이 들었습니다. 물론 그때의 윤정은 오늘이 자신 인생의 전환점이 될 줄은 꿈에도 몰랐겠지만요. 점심 무렵이 되자 가족들이 하나둘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며느리가 두 손주를 데리고 왔고 시어머니도 지팡이를 짚고 천천히 들어오셨어요. 윤정이 정성스럽게 차린 밥상 앞에 모두가 둘러앉았습니다. 겉보기에는 평범한 명절 풍경이었죠. 하지만 공기 중에는 묘한 긴장감이 흘렀습니다. 기호는 아침부터 기분이 좋지 않은 듯 인상을 찌푸리고 있었어요. 윤정이 아무리 정성을 다해 음식을 준비해도 그의 표정은 늘 그랬습니다. 뭔가 불만스러워하는 얼굴이었죠. 국이 좀 짜네요. 기호의 첫마디였습니다. 사실가는 적당했어요. 하지만 윤정은 습관적으로 고개를 끄덕이며 죄송해요라고 말했습니다. 30년간 반복해온 패턴이었거든요. 무엇이든 잘못되면 윤정의 잘못이었고 윤정은 항상 사과했어요. 그때였습니다. 7살 손주가 국그릇을 건드리며 국물이 조금 쏟아진 거예요. 정말 사소한 실수였습니다. 아이들에게는 흔히 있는 일이었죠. 며느리가 급히 휴지를 가져와 닦으려 했지만
기호의 반응은 예상외였습니다. 뭐 하는 거야? 기호가 벌떡 일어서며 소리쳤습니다. 아이는 깜짝 놀라 울음을 터뜨렸고 며느리는 당황해서 아이를 달랬어요. 하지만 기호는 거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갑자기 발로 밥상을 힘껏 밀어버린 거예요. 쨍그랑 우당탕 그릇들이 바닥에 떨어지며 깨지는 소리가 방 안을 가득 메웠습니다. 윤정이 정성껏 만든 음식들이 바닥에 흩어졌죠. 손주들은 무서워하며 더 크게 울기 시작했고 며느리는 황급히 아이들을 품에 안았습니다. 도대체 너는 하는 게 뭐 있냐? 30년 동안 이 꼴이니. 기호의 목소리가 집안을 울렸습니다. 이혼하자. 더 이상 못 살겠어. 시어머니마저 놀라 심장을 부여잡으셨죠. 이런 일은 처음이었거든요. 아무리 기호가 성격이 까칠해도 이렇게까지 한 적은 없었어요. 모든 사람이 충격에 빠진 순간이었습니다. 특히 손주들은 할아버지의 갑작스런 폭발에 완전히 겁을 먹었어요. 하지만 더 이상한 건 윤정의 반응이었습니다. 평소 같으면 눈물을 흘리며 무릎을 꿇고 사과했을 텐데 이번에는 달랐어요. 윤정은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그녀의 얼굴에는 눈물 대신 묘한 평온함이 깃들어 있었어요. 마치 오랫동안 기다렸던 순간이 마침내 온 것처럼 말이죠. 방 안의 모든 시선이 윤정에게 향했습니다. 과연 이번에도 고개를 숙이고 참을 것인가? 아니면 다른 반응을 보일 것인가? 잠시간의 정적이 흘렀습니다. 깨진 그릇 소리의 여운이 아직 방 안에 맴돌고 있을 때 윤정이 천천히 고개를 들었어요. 그리고는 모두가 예상치 못한 반응을 보였습니다. 미소를 지은 거예요. 30년 만에 보는 진짜 미소였습니다. 두려움도 굴복도 아닌 해방감이 묻어나는 미소였죠. 좋아요, 기호 씨. 윤정의 목소리는 놀랍도록 담담했습니다. 그렇게 하죠. 이혼 말이에요. 기호는 자신의 귀를 의심했어요. 항상 고개만 숙이던 아내가 이렇게 당당하게 대답할 줄은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거든요. 며느리도 입을 벌린 채 윤정을 바라봤습니다. 뭐라고? 기호가 다시 물었어요. 혹시 자신이 잘못 들은 건 아닌지 확인하고 싶었던 거죠. 하지만 윤정의 대답은 여전히 차분했습니다. 이혼하자고 하셨잖아요. 저도 찬성이에요. 시어머니가 윤정아 라고 부르셨지만 윤정은 미소를 거두지 않았어요. 윤정은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나 가방으로 향했습니다. 30년 동안 늘 조심스럽게 움직이던 그녀였지만 이번에는 달랐어요. 걸음걸이에 확신이 서려 있었거든요. 가방을 열고 무언가를 꺼내는 윤정의 손길은 전혀 떨리지 않았습니다. 그리고는 식탁 위에 조심스럽게 한 장의 사진을 올려놓았습니다. 모든 사람의 시선이 그 사진으로 쏠렸어요. 순간 방 안의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사진 속에는 기호가 다른 여자와 다정하게 포옹하고 있는 모습이 선명하게 담겨 있었거든요. 카페 앞에서 찍힌 것 같았는데 두 사람의 표정이 매우 친밀해 보였어요. 기호의 얼굴이 순식간에 하얗게 변했습니다. 며느리는 손으로 입을 막았고 시어머니는 경악한 표정으로 사진을 바라보셨죠. 손주들은 어른들의 반응을 보고 더욱 무서워했어요. 이건 기호가 말을 더듬었습니다. 이건 오해야. 그냥 지인일 뿐이라고. 하지만 사진 속 두 사람의 모습은 단순한 지인 관계로 보기에는 너무 친밀했어요. 윤정의 미소는 더욱 깊어졌습니다. 그녀는 이미 모든 것을 알고 있다는 듯한 표정이었죠. 3년 전부터 알고 있었어요. 윤정의 말에 방 안이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매주 목요일마다 만나시는 것도 그 여자에게 용돈을 주시는 것도 모두 알고 있었답니다. 기호는 더 이상 변명할 말을 찾지 못했어요.
30년간 믿었던 순한 아내가 사라지고 전혀 다른 여자가 그 자리에 서 있는 것만 같았거든요. 며느리가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어머니, 이런 걸 언제부터? 하지만 윤정은 대답하지 않았어요. 대신 다시 가방 쪽으로 향했습니다. 아직 보여줄 것이 더 있다는 듯이 말이죠. 하지만 윤정의 준비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이 사진은 시작일 뿐이에요. 그녀의 목소리에는 30년간 쌓인 분노와 결심이 차분하게 녹아 있었어요. 더 놀라실 건 따로 있거든요. 윤정은 가방에서 두꺼운 서류 봉투를 꺼냈습니다. 기호 씨가 저 몰래 제 명의로 대출받은 서류들이에요. 윤정이 서류들을 하나씩 테이블 위에 늘어놓기 시작했어요. 집을 한 채 더 장만한다고 하셨죠? 물론 그 집도 그 여자와 함께 살 집이겠지만요. 기호는 말 그대로 대면대면해졌습니다. 아내가 어떻게 이 모든 것을 알고 있는 걸까요? 시어머니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어보셨어요. 윤정아, 이게 정말이냐? 윤정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어머니. 모두 사실이에요. 여기 은행 서류에 다 나와 있어요. 며느리는 아이들을 다른 방으로 데려가려 했지만 아이들은 무슨 일인지 궁금해서 자꾸 돌아보려 했어요. 또 있어요. 윤정이 계속해서 서류들을 꺼냈습니다. 제 명의로 만든 신용카드로 그 여자에게 선물 사신 내역들이에요. 귀걸이, 목걸이, 가방까지. 영수증도 다 보관해 두었답니다. 기호의 얼굴이 점점 더 창백해져 갔어요. 변명할 여지가 전혀 없었거든요. 어떻게? 기호가 간신히 말을 꺼냈습니다. 어떻게 이런 걸 다? 윤정은 차분히 대답했어요. 30년 동안 집안일만 하다 보니 시간이 많았거든요. 그리고 당신이 생각하는 것보다 제가 훨씬 꼼꼼해요. 그녀의 목소리에는 자조적인 웃음이 섞여 있었어요. 은행에서 몰래 빼신 적금도 있어요. 윤정이 또 다른 서류를 내밀었습니다. 결혼 30주년 기념으로 여행 가자고 하시면서 제가 모은 돈까지 가져가셨죠. 그 돈으로 그 여자와 제주도에 다녀오셨더라고요. 시어머니가 기절할 것처럼 의자에 주저앉으셨어요. 기호는 이제 완전히 궁지에 몰렸습니다. 윤정아, 일단 진정하고 이야기하자. 하지만 윤정은 고개를 저었어요. 30년간 진정했어요. 이제는 진정할 시간이 아니에요. 그녀의 목소리는 여전히 침착했지만 그 속에 담긴 의지는 단단했어요. 그때 윤정이 마지막으로 꺼낸 것은 작은 녹음기였습니다. 기호 씨가 그 여자와 나눈 통화 내용도 있어요. 저를 두고 하신 말씀들 들어보실래요? 녹음기의 재생 버튼에 손가락을 올린 채 윤정이 물었어요. 기호의 얼굴에는 절망감이 스쳐갔습니다. 아니야, 그만해. 기호가 소리쳤지만 이미 늦었어요. 윤정은 이미 재생 버튼을 눌렀거든요. 녹음기에서 나오는 기호의 목소리가 방 안을 가득 메웠습니다. 그 여자는 정말 답답해. 맨날 집에만 있으면서 하는 일도 없고 시어머니가 그만 이라고 소리치셨지만 녹음은 계속되었어요. 바로 그때 현관에서 노크 소리가 들렸습니다. 경찰입니다. 열어주세요. 기호는 깜짝 놀라 윤정을 바라봤어요. 설마. 하지만 윤정의 표정은 여전히 평온했습니다. 이미 예상하고 있던 일이라는 듯이 말이죠. 며느리가 당황해서 어쩔 줄 모르고 있을 때 윤정이 직접 일어나 문을 열었어요. 어제 경찰서에 다녀왔어요. 윤정이 기호를 보며 차분히 말했습니다. 사기와 횡령 혐의로 고발장을 제출했거든요. 모든 증거 자료와 함께요. 2명의 경찰관이 들어와 상황을 파악했어요. 그들 손에는 영장이 들려 있었죠. 김기호 씨이시죠? 경찰관 중 한 명이 차분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사기 및 횡령 혐의로 긴급 체포합니다. 기호는 여전히 상황을 믿지 못하는 표정이었어요. 이건 가정사예요. 부부간의 문제라고요. 하지만 경찰관의 표정은 단호했습니다. 배우자 명의로 무단으로 대출을 받고 재산을 처분한 것은 사기죄에 해당합니다. 경찰관이 설명했어요. 또한 가정재산을 임의로 처분한 것은 횡령죄에도 해당하고요. 차가운 수갑이 기호의 손목에 채워졌습니다. 30년 결혼 생활 중 처음 보는 광경이었어요. 손주들이 무서워하며 울기 시작했지만 윤정은 여전히 냉정함을 유지했습니다. 아이들은 다른 방에 있게 해주세요. 며느리가 급히 아이들을 데려가려 했지만 아이들은 할아버지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궁금해했어요. 윤정 씨, 저희가 조사 과정에서 연락드릴 수도 있습니다. 경찰관이 윤정에게 말했어요. 물론이죠. 언제든 협조하겠습니다. 윤정의 대답은 담담했습니다. 이미 각오가 되어 있다는 듯이 말이죠. 기호가 경찰에 끌려가면서 윤정을 원망스럽게 바라봤습니다. 30년을 함께 살았는데 이렇게까지 해야 했어? 기호의 목소리에는 절망이 배어 있었어요. 하지만 윤정의 대답은 단호했습니다. 30년을 속았으니까 이렇게라도 해야죠. 더 늦기 전에 말이에요. 경찰차가 떠나는 소리가 들렸을 때 집안은 정적에 휩싸였어요. 시어머니는 충격으로 말을 잇지 못하셨고 며느리는 아이들을 달래느라 바빴습니다. 윤정만이 침착하게 바닥에 흩어진 그릇 조각들을 치우기 시작했어요. 어머니, 죄송합니다. 윤정이 시어머니 앞에 무릎을 꿇고 말했어요. 하지만 이렇게라도 하지 않으면 평생 바보로 살 것 같았어요. 시어머니는 여전히 말을 하지 못하셨지만 그 눈빛에는 복잡한 감정이 담겨 있었어요. 분노와 이해가 동시에 스쳐가는 눈빛이었죠. 기호가 경찰에 끌려간 직후 시어머니가 갑자기 가슴을 움켜쥐며 주저앉으셨습니다. 어머니, 윤정이 급히 달려가 시어머니를 부축했어요. 얼굴이 새하얗게 변한 시어머니는 숨을 제대로 쉬지 못하셨습니다. 오늘 벌어진 일들이 너무 충격적이었던 거죠. 119에 신고해야 해요. 며느리가 당황해서 소리쳤지만 정작 침착하게 전화기를 든 것은 윤정이었어요. 30년간 이런 응급 상황을 혼자 처리해왔던 경험 때문이었을까요? 윤정의 목소리는 정확하고 차분했습니다. 여기동 번지입니다. 70대 여성분이 가슴 통증을 호소하고 계세요. 구급차가 도착할 때까지 윤정은 시어머니 곁을 지켰습니다. 괜찮으실 거예요, 어머니. 병원에 가시면 괜찮아지실 거예요. 시어머니는 힘없는 눈으로 윤정을 바라보셨어요. 그 눈빛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윤정은 정확히 알 수 없었지만 원망만은 아닌 것 같았어요. 응급실로 향하는 구급차 안에서 윤정은 시어머니의 손을 잡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저는 끝까지 어머니를 모실 거예요. 기호 때문에 어머니를 원망하지도 않을 거고요. 시어머니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30년 만에 며느리의 진심을 느끼는 순간이었을지도 모르겠어요. 병원에 도착해서 시어머니가 응급실로 들어가시는 동안 윤정은 복도에서 혼자만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오늘 벌어진 일들을 차례로 떠올려 봤어요. 30년간 참고 견뎌온 것들, 그리고 오늘 터뜨린 분노. 과연 자신이 옳은 일을 한 걸까요? 한편으로는 후회가 들기도 했어요. 이렇게까지 해야 했을까? 좀 더 부드럽게 해결할 방법은 없었을까?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속이 시원했어요. 30년간 억눌러왔던 감정을 모두 쏟아낸 기분이었거든요. 복잡한 감정들이 마음속에서 얽히고 설켰어요. 그래도 어머니는 끝까지 지켜야지. 30년 가족이었으니까. 윤정이 혼잣말을 했습니다.
분노와 연민이 교차하는 복잡한 감정 속에서도 그녀의 마음 한편에는 묘한 평온함이 자리 잡고 있었어요. 마치 오랫동안 짊어진 짐을 내려놓은 것 같은 홀가분함이었죠. 1시간 후 의사가 나와서 시어머니의 상태를 설명했습니다. 극도의 스트레스로 인한 일시적인 쇼크 상태였습니다. 다행히 심장에는 큰 이상이 없어요. 하루 이틀 입원하시면서 안정을 취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윤정은 안도의 한숨을 쉬었어요. 병실로 옮겨진 시어머니 곁에서 윤정은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시어머니가 잠든 사이 윤정은 많은 생각을 했어요.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까? 이혼 절차는 어떻게 진행될까? 그리고 시어머니와는 어떤 관계를 유지할까? 확실한 것은 예전처럼 살 수는 없다는 거였어요. 이제 새로 시작해야겠어요. 어머니와 함께요. 윤정이 잠든 시어머니를 바라보며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창밖으로는 해가 지고 있었어요. 긴 하루가 끝나가고 있었지만 윤정에게는 새로운 시작의 밤이기도 했습니다. 한 달이 흘렀습니다. 기호는 재판을 기다리며 구치소에 있었고 시어머니는 건강을 회복하신 후 조용한 요양원으로 들어가셨어요. 며느리는 아이들과 함께 친정으로 돌아갔고 큰 집에는 윤정 혼자 남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외롭지 않았어요. 오히려 자유로웠거든요. 윤정은 그동안 꿈꿔왔던 일을 실행에 옮겼습니다. 바로 작은 찻집을 여는 것이었어요. 몇 년 전 돌아가신 친어머니가 남겨주신 작은 유산이 있었거든요. 기호 몰래 저축해둔 돈과 함께하면 작은 가게 정도는 낼 수 있었어요. 상가를 알아보는 일부터 시작했습니다. 집 근처 조용한 골목에 있는 작은 상가를 발견했어요. 크지는 않았지만 창이 크고 햇빛이 잘 들어와서 마음에 들었죠. 여기다. 윤정이 결정을 내리는 데는 오래 걸리지 않았어요. 30년 동안 결정권을 빼앗겨 살았던 사람이라고는 믿기 어려울 정도로 단호했거든요. 인테리어는 직접 했습니다. 따뜻한 조명을 달고 윤정이 평소 기르던 화분들을 하나씩 옮겨왔어요. 작은 테이블 몇 개와 편안한 의자들을 배치하고 한쪽 벽에는 차와 관련된 책들을 꽂아두었죠. 간판은 윤정의 차 한 잔이라고 정했어요. 수수하지만 정감 있는 이름이었습니다. 드디어 개업하는 날, 윤정은 새벽부터 준비를 했어요. 여러 종류의 차를 정성스럽게 준비하고 직접 만든 쿠키와 케이크도 진열했습니다. 30년간 가족을 위해 요리했던 솜씨가 빛을 발하는 순간이었어요. 오전 10시 드디어 문을 열었습니다. 첫 손님은 동네에서 혼자 사시는 할머니였어요. 차 한 잔 주세요. 할머니가 들어오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윤정은 정성스럽게 찻잎을 우려내며 미소를 지었어요. 30년 만에 짓는 진짜 미소였죠. 어떤 차를 드시겠어요? 녹차, 홍차 아니면 제가 직접 만든 꽃차는 어떠세요? 할머니는 윤정의 얼굴을 유심히 바라보셨습니다. 뭔가 다르네요. 무슨 좋은 일이라도 있으셨나? 윤정은 잠시 망설이다가 대답했어요. 새로운 시작을 했거든요. 나이가 들어서 하는 새 출발이지만요. 할머니가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그런 게 진짜 용기죠. 오후가 되자 손님들이 하나둘 늘어났습니다. 근처 직장인들, 동네 주민들, 그리고 우연히 들른 젊은 커플까지. 윤정은 각각의 손님에게 정성스럽게 차를 내어주며 짧은 대화를 나눴어요. 이렇게 자연스럽게 웃고 이야기하는 게 언제 이후인지 기억도 나지 않았습니다. 한 젊은 여성 손님이 물어봤어요. 사장님, 이 찻집은 언제부터 하셨어요? 윤정이 대답했습니다. 한 달 전에 시작했어요. 65세에 하는 새 출발이죠. 그 여성이 놀라며 말했어요. 정말요? 대단하세요.
저도 그런 용기를 갖고 싶어요. 저녁 무렵 마지막 손님을 배웅하고 윤정은 가게를 정리했습니다. 하루 매출은 많지 않았지만 마음만은 가득 차 있었어요. 손님들의 따뜻한 말들, 맛있다고 해준 차에 대한 칭찬들, 그리고 무엇보다 자신이 직접 선택하고 만들어가는 삶의 기쁨이 있었거든요.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보며 윤정은 놀랐습니다. 언제부터인가 얼굴에 생기가 돌고 있었거든요. 30년간 잃어버렸던 자신만의 표정을 되찾은 것 같았어요. 이제야 나답게 사는 거구나. 윤정이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오늘부터 시작되는 새로운 인생, 윤정은 처음으로 미래가 기대된다고 느꼈습니다. 찻집을 연 지 2달이 더 흘렀습니다. 단골 손님들도 생겼고 윤정의 손맛을 찾는 사람들도 꽤 늘어났어요. 특히 윤정이 직접 만드는 전통차와 수제 디저트는 입소문이 나면서 멀리서도 찾아오는 손님들이 있었죠. 이제 찻집은 윤정에게 단순한 생계수단이 아니라 삶의 의미가 되어 있었어요. 어느 화창한 가을 오후 윤정은 평소처럼 창가 테이블을 닦고 있었습니다. 단풍잎이 떨어지는 것을 바라보며 차 한 잔을 우려내고 있을 때였어요. 그때 익숙한 시선을 느꼈습니다. 누군가 자신을 바라보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었거든요. 창밖을 보니 시어머니가 조용히 서 계셨습니다. 요양원에서 나오신 것 같았는데 예전보다 많이 야윈 모습이었어요. 하지만 표정은 전보다 평온해 보였습니다. 윤정과 눈이 마주치자 시어머니는 잠시 망설이셨어요. 들어올까 말까 고민하시는 것 같았거든요. 윤정은 문을 열고 나가려 했지만 시어머니가 고개를 저으며 손을 흔드셨습니다. 들어오지는 않겠다는 뜻이었어요. 대신 창가로 다가와 유리창 너머로 윤정을 바라보셨죠. 두 사람은 말없이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시간이 멈춘 것 같은 순간이었어요. 시어머니의 얼굴에는 복잡한 감정이 스쳐갔습니다. 원망, 이해, 그리고 어떤 인정 같은 것들이요. 아마도 지난 2달 동안 많은 생각을 하셨을 거예요. 아들의 잘못, 며느리의 선택, 그리고 30년이라는 시간의 무게에 대해서 말이죠. 오랜 침묵 끝에 시어머니가 작게 미소를 지으셨습니다. 그것은 용서도 아니고 화해도 아닌 그저 현실을 받아들이는 미소였어요. 그리고는 고개를 끄덕이며 천천히 돌아서셨죠. 지팡이를 짚고 걸어가시는 뒷모습이 쓸쓸해 보였지만 어깨는 여전히 곧게 펴져 있었어요. 윤정은 그 모습을 끝까지 바라봤습니다. 시어머니의 뒷모습이 골목 끝으로 사라질 때까지 말이에요. 그리고는 조용히 찻집 안으로 돌아가 차를 한 잔 우려냈습니다. 자신을 위한 차였죠. 따뜻한 차 한 모금이 목을 타고 내려가며 마음을 따뜻하게 해주었어요. 이제는 각자의 자리에서 행복하면 되죠. 윤정이 중얼거렸습니다. 화려한 화해나 극적인 용서는 없었지만 현실적인 거리를 둔 평화가 있었어요. 어쩌면 이것이 진짜 어른의 방식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서로를 이해하지는 못해도 최소한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것 말이죠. 저녁 무렵 기호에게서 편지가 또 한 통 왔습니다. 구치소에서 보낸 편지였어요. 이번이 벌써 5번째였지만 윤정은 여전히 읽지 않고 그대로 서랍에 넣어두었습니다. 이제는 그의 말보다 자신의 마음이 더 중요했거든요. 과거에 얽매이기보다는 현재와 미래에 집중하고 싶었어요. 찻집 문을 닫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 윤정은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별들이 반짝이고 있었어요. 65세에 시작한 새로운 인생이지만 아직 늦지 않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히려 지금이야말로 진짜 자신다운 삶의 시작일지도 모르겠어요. 길을 걸으며 윤정은 생각했습니다. 30년이라는 시간이 헛되지 않았다고요. 그 시간이 있었기에 지금의 자신이 있는 거니까요. 참았던 것도
견뎠던 것도, 그리고 마침내 터뜨린 것도 모두 자신의 선택이었어요. 이제는 더 이상 누구의 아내도 누구의 며느리도 아닌 그냥 윤정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었으니까요. 윤정의 새로운 인생은 이렇게 조용히 하지만 단단히 뿌리를 내려가고 있었습니다. 30년의 침묵을 깨고 찾아온 자유, 그리고 늦었지만 의미 있는 새 출발. 윤정의 이야기는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었어요. 앞으로 얼마나 많은 이야기들이 그녀를 기다리고 있을까요? 그 누구도 모르지만 분명한 것은 이제 그 이야기들의 주인공은 온전히 윤정 자신이라는 것입니다. 진정한 용기란 큰 소리로 외치는 것이 아니라 조용히 자신만의 길을 찾아 한 걸음씩 나아가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이야기가 당신 마음에 닿았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댓글 하나가 또 다른 이야기를 만드는 힘이 됩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